대한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앞부분에 1월 달, 12월 달에 좀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한 장짜리로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2015 정권은 이제 우리 아이들보다 한 학년 선배들까지만 이제 해당되는 얘기고요. 우리 아이들이 22년 개정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원래 1학년 때 통합과 경고, 그다음 2학년 때 브라이트 1, 3학년 때 브라이트 2, 그다음 이제 1, 2 과목에서 수능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수시와 정시에서 보통 이제 그 생기부에 있는 내용과 그다음에 내신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으로 대학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진학을 하게 되느냐? 1학년 때 통합과를 공부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 1, 2라고 하는 건 그냥 1학기, 2학기가 침이 분할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완전히 정말 굉장히 아주 혁신적으로 크게 이제 바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문화생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이랑 2에서 총 8과목이었잖아요. 그 8과목이 12과목으로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과탐에서의 단위 수가 거의 더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 진로 선택 과목, 그러니까 전부 심화되는 과목 있잖아요. 이공계 계열, 요걸로 수능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사를 보듯이 과학도 그냥 통합과학이라는 공통과학으로만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통과학으로는 이공계 진학을 할 때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과학 관련 또는 이공계 진학을 할 때는 내신 과목에 과목의 내신 성적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내가 이제 이공계 쪽이 어느 과다라는 거를 조금 빠르게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의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서 이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럼 그거를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요 과목이 뭐 열리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점학교의 다른 학교에 가서도 꼭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할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얘네가 다 물리예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12과목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엔 1학기 때, 2학년 2학기, 그다음 3학년 1학기, 그다음 3학년 2학기 때는 융합과학이라서 이제 그거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제 ABCD 등급으로 나눠지는 1, 2부터 5등급으로 나눠지는 이 부분의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1학년 때는 100% 통합과학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대한 본과목의 성적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요. 요 단위수가 4단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높기 때문에 요거 내신 관리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다음 이제 1학년 겨울방학이 되게 되면 기말고사 끝날 시점에서 이공계열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요 물화생지를 선행을 합니다. 여기 이제 3개 선택. 그리고 이제 1학기가 끝나면 여기 선택. 그다음 2학년 겨울방학이 끝납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그 통합방으로 수능을 보기 때문에 문과계열 쪽 학생들은 이제 수능 대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점이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통합과 이제 수능 특강을 이제 선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선행이 아니라 이제 다시 준비를 하는 거죠. 1학기 이제 배웠던 내용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성취도가 좀 높은 친구들은 문제풀이 위주의 모의고사 특강을 들으면 되는 거고 개념 완성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다시 수능 개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열 친구들은 수능 개념 이제 모의고사 특강과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의 선행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이공계열 쪽으로 진학 예정이라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조금 더 빠르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와 그리고 얘네들을 선택하는 과목에 있어서 여기서 최소한 어쨌든 우리 한 여름방학 때 정도부터는 문과다라는 거는 최소한 빠르게 정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좀 민감해 두시고 그래서 이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수능으로 보는 과목이 아니라 내신에서 100%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이랑 함께 의논하셔서 진로 선택에 대한 과목 판정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여기 교육과정 바뀌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1번하고 2번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라서 별 중요하지 않은데 이 3번하고 4번을 보시면 원래 그 원과목하고 투과목이 있었던 상태에서 통합과목이 개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합과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원, 투 과목 8과목이 다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가 자연스럽게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과학 내용이 지금 아까 전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에 다 100% 연계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제 1학년에 어떤 그 문제를 낼 때 그 연계되는 과목에 대한 것들이 개념이 이제 연계가 되니까 걔네들을 끌어내려와서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수능형 이제 수능을 보기 때문에 수능형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라든가 그다음 서답형이나 서술형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대국어랑 대화외고 진학 예정인 학생들인데 이대국어는 주관식이 없어요. 주관식이 하나도 없어요. 객관식 28문제로만 되어 있고 대화외고 같은 경우는 주관식인데 주관식이 굉장히 좀 단답형 형태로 좀 쉬운 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점하는 것도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논란의 좀 여지도 있고 가장 객관적으로 빠르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 1, 2, 3, 4, 5번 선지로 해서 계산합니다. 문제를 푸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서답형과 서술형이 좀 더 이제 강화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급을 나누는 거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집필고사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수행평가라는 걸 보는데 사실은 수행평가가 거의 다 만점 줍니다. 웬만큼 뭐가 아니면 그냥 다 만점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급을 나누는 거는 이제 집필평가인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앞으로는 이제 수행평가에도 약간의 변별력이 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첫 세대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봐야지 좀 안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이제 그런 게 계속 추세가 바뀌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굉장히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되게 무난하게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거 크게 괜찮네 이렇게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쉬운데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학교별로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역량에 맞게끔 가르치냐에 따라서 특히 본인이 뭘 전공했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폭과 문제되는 난이도의 폭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대국어랑 대화외고 특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제 그 등급 컷은 거의 굉장히 높습니다. 95점에서 100점 사이. 그러니까 한 문제 틀리거나 다 맞거나 해야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등급 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니까 사실상 이것도 조금 우리가 한 90대 한 초중까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등급 컷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중등과에서 우리 아이는 항상 A등급을 맞았었다. 그러나 뭐 브라질티도 선행을 해봤다. 통합과목은 좀 쉽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과목 준비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학교별 수업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출제되는 경향을 살펴서 그 출제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개념만 내가 잘 이해되고 공부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딱 풀리거나 점수가 나오는 과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대국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대국어는 4단이고요. 여기 5탄입니다. 5탄. 두 분이 아니라 네 분입니다. 물화생지 네 분의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가르치세요. 이제 모든 과학은 다 전공이 다 있기 때문에 물화생지 선생님이 네 분이서 이제 담당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다 수업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프린트, 부교재, 뭐 교과서인데 이대국어는 교과서보다는 전부 다 개별 프린트나 부교재로 수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뭐 이제 이 문화생지 특징으로 이제 나눠봤지만 여태까지 이대국어는 가장 좀 변화가 없는 학교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 뭐 6, 7년부터 지금까지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베이스는 뭐냐? 평가원 모의고사. 고3 거, 고2 거,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 문제도 그 해마다 유행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수능 출제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비슷한 그 정도의 난이도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것입니다. 높죠? 네. 이 정도면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거. 한 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 그래서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난이도는 높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7, 8년 정도 문제 출제 경향이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비가 가능하죠.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한다면 그 문제를 계속 풀리고 대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컷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등급 컷이 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주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해서 이제 그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겠죠. 100% 객관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화, 생지, 내과목씩 7문제씩 딱 출제를 해서 총 28문항이 나옵니다. 물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학습제를 이렇게 나눠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 문제가 작년 이제 중간고사 문제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고3 물리 평가 문제입니다. 거의 동일하죠.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리고 이제 이런 예제를 주시기 때문에 요거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다 대비를 하죠. 네, 대비가 된 학생들은 어렵지만 무난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자료들도 전부 다 원과목, 수능 문제 위주의 자료들을 많이 출제를 하시고요. 생명과학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건 부교재인데 프린트고 이렇게 문제를 따로 주세요. 그럼 이 문제는 다 어디냐? 다 모의고사에서 발췌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실제 내신 문제를 출제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라면 이 문제는 그냥 딱 보시기에 그냥 거의 똑같은 문제 아닌가 싶지만 요거는 이 보면 여기가 뚫려 있고 요거를 해서 요 연기를 맞추는 건데 예를 들면 양쪽이 뚫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추측하고 예측을 해서 풀어내는 문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수능형 사고에서 푸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굉장히 수능 문제를 좋아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화학 부교재 그리고 이것도 역시 지금 요 단위 토픽 속에 존재하는 이런 무형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고3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그대로 가져와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상당히 있다라는 거. 근데 등급은 높아서 한 문제 정도 틀려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과학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 일단 교과서랑 부교재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 다음에 프린트물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교재나 이제 뭐 프린트를 받아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유사 문항을 쫙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업 따다닥 해주고 항상 어떻게 보면 학교가 이제 그 몇 년도에 어떤 기출 문제라든가 출제 경향을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그 해마다 약간씩 좀 다른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가 이제 항상 그 피드백이 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항상 소통하면서 오늘 수업 어디 나갔어? 학교 선생님이 뭐 가르치셨어? 프린트 뭐 주셨어? 라고 하면 똘똘한 친구들이 좀 갖고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예제 문제라든가 유사 문제라든가 대비되는 문제를 빨리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린트 예제 문제, 그다음에 뭐 고난이도 문제 등을 다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측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대비가 좀 쉽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은 있지만 대비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측이 안 되는 학교보다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측이 되는 학교가 공부에 더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성취도가 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냐면요. 수업은 무조건 다 판서로만 합니다. 다 판서로만 하고 그리고 저희가 만든 교재로 아이들이 숙제를 직접 해옵니다. 그러니까 숙제하고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과제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이제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시는데 각각 선생님마다 이 과정을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이제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요. 그 테스트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5일만 답안지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주일 내내 그거 분석합니다. 뭐 틀렸는지, 뭐 맞았는지, 요건 왜 틀렸는지. 그래서 그거 이후에 대한 P&D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 이제 과제 테스트 본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험 보기 전에는 각 이대부고 뭐 대화에서 각 그 학교에 맞는 거의 작년 기출에 똑같이 준해서 성취도 평가를 본 다음에 한 2번 정도를 봐요. 그래서 실제 중간고사에 몇 등 정도 나올 것이라고 등급 예측을 하게 되는데 그 등급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이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할 때는 학생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공부할 때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질문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질문을 안 한다는 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저는 질문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주중에는 저희 지뢰응답을 항상 카톡으로 제일 많이 주고받고 또 선생님 뭐 이번 수업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매주 촬영하는 영상을 또 제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지금 제 수업에 대한 걸 요약을 한 건데요. 한서로 수업을 하는 거와 이제 과제물은 저희 아이들이 학습 습관을 제대로 들이기 위한 그런 방법을 연습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 3번과 4번은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인데요. 매주 학습 상태와 방향이 맞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테스트를 보는 작업이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30분이라는 시간을 꼭 투자를 해서 반드시 이 테스트를 매주 빼놓지 않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중에 불러서 항상 개별적으로 클리닉을 좀 진행을 하고 클리닉을 진행하는 것 역시 아이들이 좀 스스로 잘 안 되는 그 습관이 잘 안 들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학습 방법을 계속 가르쳐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좀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저희랑 그런 라포가 다 형성이 돼요. 신뢰가 잘 형성이 되면 저희의 말을 좀 들어주고 또 아이가 그 말을 잘 따라왔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여기를 통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우리 아이가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스스로 익히지 않으면 이제 시험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본인이 깨달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되도록 조력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항상 동기부여를 잘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절대 먼저 포기하지 않고 넌 안 돼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대부분 제일 크게 실망할 때가 중3에서 고1 중간고사를 처음 봤을 때입니다. 지금도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놓으신 분이시네요. 중학교 때와 워낙에 난이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는 중학교 때 물리 잘했는데요 라고 했다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뭐지? 문과 가야 되나?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뭐 내가 몇 등급이 나왔어 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런 등급이 나왔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또 그 노력의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고쳐야 되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만큼 또 과정의 중요함도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부모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아이를 보면은 칭찬보다는 야 뭐 어찌어찌 잔소리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정해진 어떤 큰 틀의 규칙을 좀 주시고 예를 들면서 몇 시에는 좀 자거라 그리고 몇 시에는 좀 일어나라 아니면 뭐 숙제는 꼭 해라 뭐 결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약간의 큰 틀에서만 좀 제한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셔야 될 일은 칭찬입니다. 정말 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좀 격려를 해주셔야 우리 아이가 이런 장기적인 레이스에 지금 출발선에 섰잖아요. 굉장히 이제 3년 동안은 계속 달려가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조금이라도 좀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또 테스트를 좀 못 봤다 하더라도
그래도 잘한다 많이 격려를 좀 해주시는 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이가 해야 될 것과 제가 해야 될 것, 본인이 해야 될 것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은 내 자체가 내 자신이 현재 어느 정도가 공부가 되어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점검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통합과학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구별되고 중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서 그 문제를 적용시키려면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이 암기하고 외우고 해야 문제를 실수 없이 실전으로 풀어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50점에서 80점 받는 건 쉬운데 정말 100점을 받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 수십 번 반복해서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면서 정답률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합과학 시험을 보면요. 선생님 저 이거 아는데 틀렸어요. 정말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러죠. 야, 실수도 실력이야. 네, 이제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으려면 이런 공부 방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과학은 누구나 잘 가르치고요. 또 누구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하지만 각 기대국어랑 대화국에서 어떤 출제경으로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이제 매주 이런 거를 꼼꼼하게 복습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배아열고반은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고요. 그 다음 이외대기 공부반은 금요일 6시부터 10시에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더 질문하실 거 계시면 제가 이따 남아있을 테니까 책나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